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경제 문제도 정말 심각합니다. 그 파장이 일파만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등등 이곳저곳에서 이 한숨소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은 무엇이 돼야 하는지 오늘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먼저 오늘 나오시는 분 중에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셔서 좀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말씀을 해주실 두 분께 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중소기업 전라북도 회장하고 계시는 두한정 회장님, 직접 하시는 사업체도 좋고요, 아니면 전체적인 중소기업의 얘기도 좋고 지금 현재 실태를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이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이 세 분류 중에서 소상공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소상공인. 예, 소상공인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분포도가 많은 편인데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분류를 본다라고 하면은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들 중에서 이 소상공인과 이 자영업자 쪽이 피해가 제일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 소기업이나 이 중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동률이 그래도 80%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 30%를 넘나드는 그런 제조업체가 지금 많이 있는 상태고 또 이제나 저제나 이게 이 코로나19 이 사태가 소멸되지 않을까 그런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 버티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직하면은 이 중기업, 소기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랄까 마이너스 통장까지 빼서 급여를 주고 있는 그런 중기업, 소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또 우리 도민 시민들이 다 알다시피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너무 다 잘 알 겁니다. 우리가 한옥마을에 가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사람이 다니질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가도 큰 매장에 한 두 팀이나 세 팀밖에 안 돼 있는 상태고 손님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서로 이 종업원과 쉽게 얘기해서 이 직원이 종업원과 저희 고용주가 서로 이렇게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심각한 지금 상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가동률이 20에서 30%밖에 되지 않는 기업들도 많다. 그냥 버티기는 수밖에 없다. 또 마이너스 통장 헐어서 급여 주는 회사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특별하게 좀 눈에 띄게 이런 업종들이 좀 더 힘들더라.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업종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는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코로나19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 활동을 좀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도 제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좀 억제해달라.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경제가 더 마비가 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학교를 지금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급식을 하고 있는 그런 소기업들, 그런 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상태겠죠. 알겠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일단 잠시 일시 멈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작은 업체들한테는 그대로 직격탄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관 대표님은 관광 회사도 운영하시고 또 전세버스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서비스업에 미치는 타격이 굉장히 즉각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보내고 계시는지요? 지금 아주
지금 현 상황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여행업 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저희 업체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업체 영업이익이 지금 매출이 제로입니다. 제로. 아, 매출 제로. 매출 제로. 예. 이게 근데 이제 그 이 제로 상황이 그 뭐 당장 뭐 내일 아니면 모레 바로 좋아지는 상황이 그 되지 않을 거는 확실한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여행 산업에 또 이제 미치는 영향이 좀 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여행 산업으로 보게 되면 뭐 호텔, 숙박, 뭐 그다음에 식당, 그다음에 뭐 공예, 그다음에 뭐 예술, 그리고 뭐 전세부스도 물론이고요. 예, 예, 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행사들이 보통 모객행위를 관광객을 모집을 하면 그 관광객 자원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들이 호텔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 뭐 숙박. 공연이라든지 예, 예, 예. 뭐 이런 연계가 전세버스라든지 됐겠죠. 예, 다 이렇게 베푸는 형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예. 이 활동 자체가 지금 제로이다 보니까 예. 그 나머지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마이너스가 아주 힘든 상황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업계에서는 여행사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급한 게 이제 운영 자금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이제 들어봤고요. 예. 그다음에 그 나아가서 사실 이게 그 민생경제 전라북도나 전주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행사에서 지역 활성화를 시키는 거는 뭘로 시키느냐? 관광상품으로 해서 모객이 되면 다 베푸는 과정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환경이 지금 없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너무 이제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데 이 잘못하면은 아주 전문 종사자들인데 전문직들이고 이들이 지금 폐업이라든지 뭐 아니면 도산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 예. 지금 전세버스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전세버스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세버스 환경은 그만 이제 그 두한정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 학교가 대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예, 예. 뭐 다 지금 현재는 그 휴- 학교 휴- 휴교 예, 예. 중이다 보니까 예. 거기 이제 통학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 이제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휴차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23일 날 이제 등교를 하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사실 좀 기다리고 있고 예. 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게 그 차량 가격도 좀 가격이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금융비용이라든지 또 종업원 인건비라든지 고정비 지출이 상당한 부분이에요. 예, 예. 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2배로 보충을 갖다 받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일단 근근히 버티고 계시는데 네. 뭘로 어떻게 버티십니까? 뭐 대출을 받으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아, 예. 저도 전북 그 신용보증재단을 갖다가 여러 번 그 방문했고요. 방문을 했는데 일단은 조금 문턱이 좀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이용을 못 하셨군요. 사실 좀 신청을 했는데 좀 요즘 이제 그 대기자들도 많고 예. 심사 이런 기간도 좀 있다 보니 지금 제가 지금 신청한 지 한 3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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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아직- 예.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예. 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이 부분을 따져야 될 텐데 조금 좀 뒤로 미뤘다가 나중에 좀 이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전주시에서도 전주시에 있는 사업체들 매출 조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다고 네. 보니까 예. 그랬더니 상당히 매출이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방금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제로인 경우도 있고요. 보통 뭐 70%, 80% 매출이 전 상권 전체가 다. 다만 동네 슈퍼만 이제 뭐 마트를 가지 않고 동네에서 이렇게 동네 슈퍼만 좀 약간 매출이 약간 늘었고 나머지는 뭐 거의 70% 정도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 전에 100원 벌었다면 지금 30원밖에 못 버는 뭐 이런 그렇죠. 상황이 나게 되는가요? 예, 예. 예, 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유남희 교수님께서도 혹시 뭐 간접적으로라도 주변에 뭐 지인들도 계실 것이고 네네. 어떤 상황을 좀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지요? 뭐 지금 앞서서도 다들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특정 계층이라든지 어떤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거시적 관점에서 모든 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죠. 아마 그 중에서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 특성상도 그렇고 어떤 소상공인의 어려움들 그리고 지역 내 어떤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들이 가장 크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예, 알겠습니다. 취약계층 얘기가 나와서 바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최근에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비슷한 취지로 전주시에서 전국으로 전국에 처음으로 긴급 재난비를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먼저 이야기를 할 텐데 간단하게 제가 먼저 좀 설명을 짧게 요약을 드리고 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픽을 좀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 전주시에서 편성한 긴급 재난비 보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한 분당 한 50만 원씩 해서 이건 추계입니다만 5만 명 정도가 선정된다면 250억 정도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카드 형태로 지원을 해서 지역 내에서 소비해서 3개월 이내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를 선별할 때 정부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은 분들은 좀 제외를 해서 미처 혜택이 가지 않은 사각지대를 좀 발굴해서 그분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서 그 자료도 저희가 좀 짧게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예, 이번에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부가 편성한 추경 예산안 중에 소비 진작 부문에 보면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최대 22만 원씩 넉 달치를 주겠다는 등 특별 돌봄 쿠폰, 또 어르신들 일자리 쿠폰, 또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던 가정에서 가정 양육으로 전환할 시에 또 양육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에서 하고자 하는 긴급 재난비 지원 편성 대상에서는 아마 제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김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대략 그 취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이게 기본소득과는 조금 다른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기본소득은 자기의 소득 또 재산, 노동에 관계없이 그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균등한 소득을 주는 게 기본소득의 원래 개념이고요.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물론 법정 용어도 아니고 행정 용어도 아닙니다만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동안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기본소득 이런 게 있었던 것처럼 전주시에서는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 이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계층 이하로 해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 보셨죠 5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게 이제 현금 지급을 하자 그런 의미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어떤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비수급 빈곤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급자는 아니지만 빈곤한 사람들이 그 사각지대가 우리한 반드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 뭐 평소에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지만 이런 위기가 오면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다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져 있고 대한민국 전체가 재난 현장이기 때문에 뭐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거의 자급자족 형태로 지금 국가가 가기 때문에 방금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제가 돌아가는 생태계가 좀 완전히 멈춰 있는 상황이어서 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제일 힘들어지는 취약계층이 주로 이제 실업자, 그다음에 이제 비임금 근로자라고 그러죠. 이제 가족과 함께 조그만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예술가라든지 그런 비임금 근로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비정규직이 있죠. 비정규직은 주로 이제 청소용역, 경비용역, 그다음 일용 근로자들, 학습지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있는데 주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번에 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아까 질문을 비슷하게 해주셨는데요. 이미 이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뭐 의료라든지 주거라든지 생계라든지 4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예. 여기는 정부가 4개월 동안 최대 88만 원까지 정부가 이미 수급자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수급자들을 중복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급하지는 않지만 빈곤층, 방금 전에 고위험군 거기에 전주시가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추가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중간에 뭐 전화 연결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작진께서 전화 연결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 연락을 해주시면 바로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정부에서 복지 통로를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분들은 일단 제외를 하고요. 네. 아무래도 그렇다면 차상위 계층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건가요? 맞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 차상위 계층보다 약간 위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건? 비수급자 빈곤층이라고 이제 이 위기 상황에 늘 평소 때도 그렇지만 이제 멈췄기 때문에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멈추면은 이제 뭐 그만 갑자기 잘리는 사람도 많고 알바하다가 요즘에 생계형 알바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도 네. 심각한 타격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간접 지원을 많이 하죠. 예. 세제를 줄여준 이런 거 간접 지원을 하지만 정부가 또 지방 정부에서 간접 지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시민들의 요구라는 게 각자의 처지라는 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제 혜택 이런 걸 줘서 정책 자금을 줘서 해결할 수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금 직접 지원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가장 큰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전주시가 전주 11호 250억은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사실은.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지원이 훨씬 큰 효과를 나누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 재난기본소득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분들을 선별을 할 때 아무래도 뭐 소득 이런 걸 주로 보게 됩니까? 기준을 삼을 때?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기본소득이 소득 관계없이 전체 다 한다는 것은 그분들을 가리는 그 행정 비용이나 시간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예. 그냥 다 주자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은. 예. 어려운 분이 더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도 쉽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까 이제 그런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건보료를 내지 않습니까? 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돼서 그 건보료를 어느 특정 기준을 잡아서 그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로 해서 이제 저희가 한 2주 후쯤이면 발표를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예. 궁금사항이 조금 더 있긴 한데요.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고 그 듣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추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 먼저 택시 업계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연결을 했습니다. 전주에 있는 삼화교통의 홍봉춘 상무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홍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택시업계가 엄청 무척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화교통의 경우에 제가 사전에 들어보니까 지난 3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동안 노사 합의로 아예 휴업을 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힘들길래 그렇게 쉬는 결정을 하셨습니까? 예, 택시 기사님들로서는 코로나 19가 그 본격적인 어떤 그 확산이 되면서 충북 청주와 경기 안양에서 택시 운후 종사자가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나오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그 승객을 맞이하는 사업용 택시 기사님들로서는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예. 시민의 야외 활동은 급격히 줄어들고 택시 승객의 주 고객인 시민은 물론 초중고, 대학교 아마 그 또 1학기 개학이 연기되면서 예. 승객을 맞이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호소와 함께 일일 근무를 해도 최저 수입을 올릴 수 없다 보니 휴업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쉽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기사님들이 그 하루 영업하러 나갔다가 회사에게 들어오시면 기사님들이 주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 방금 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영업을 하고 운송 수익금을 수납하러 오면 예. 사람이 없으니 예. 영업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그 얘기가 다수가 있었습니다. 예. 거의 대다수의 그 종사자들이 그런 말씀을 함으로써 그 얘기를 갖다가 노동조합원 위원장 및 그 간부들이 예. 귀담아 듣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전 사원이 알겠습니다. 휴업을 결정하는데 예. 결정적인 역할이 있었다는 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예, 예. 승객을 갖다가 모실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예. 운행을 갖다가 그 휴업을 하는 그런 예. 계기가 됐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택시를 손님을 태우려고 몰고 나가도 손님이 없어서 수입을 채우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데 택시 한 대가 하루 운행을 하게 되면 과거에 코로나 사태가 빚어지기 전에는 하루에 얼마나 수입을 평균적으로 한 대가 올렸습니까? 예, 저희가 2019년도 12월과 2020년도 2월까지 2월 초등까지는 일일 평균 약 한 17만 4천 원에 수입을 올리고 17만 4천 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있고 난 뒤로 얼마나 수입이 됐습니까? 예, 그 상위 이제 뭐 한 5%, 10%또 하위 그 5%, 10%를 전체적으로 이제 비율을 내면은 따져 보면은 그렇게 크게 그 갭이 있다라는 것을 종전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수치적으로 저희가 따져 보니까 예. 약 일일 종전에 17만 4천 원 1월까지는 17만 4천 원 수입을 올렸었는데 예. 예, 3월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1만 원, 12만 원 정도의 수입을 못 올리고 약 한 일일 6만 원의 수입이 대폭 감소하다 보니까 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기사님들이 나가시면 회사에 내야 되는 산업금이 13만 3천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삼화교통의 경우에 그에 미달되는 금액을 벌으니까 기사님들도 차라리 이럴 바에야 쉬는 게 낫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일시적이지만 쉬기도 했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회사도 물론 경영하는 데 굉장히 힘들 것이고요. 기사분들도 굉장히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 그렇습니다. 예.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자,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습지 교사입니다. 연결을 해보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요즘 많이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습지 교사의 경우에 학생들과 대면을 해서 이렇게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 감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접촉을 좀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네. 어떤 상황이시죠? 네, 저희는 2월 셋째 주, 넷째 주에는 거의 수업을 못했고요. 예. 그리고 저희는 지금으로부터 한 4주 전부터 이제 마스크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머니들께서 수업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교재만 전달을 하고, 예. 이제 전화로, 아이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교재 잘 풀으라고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예, 예. 네, 지금은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많은 어머니들께서 이제 수업을 많이 받고 계세요. 예. 하지만 이제 수업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께서 이제 환불을 요구하시거나 예, 예. 또 이제 보강을 요구하시는 예. 그런 어머니들도 많이 계세요. 예, 예. 그렇게 수업을 하시던 게 예를 들면 전체가 그 전에 한 100 정도 됐다면 몇 %나 감소를 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 안팎 정도 되는데요. 예. 그게 이제 그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그 다음 달로 또 이어지니 예. 월급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예.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월급이 반토막이 나더라도 예. 예를 들면 그 의료보험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예. 전혀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100만 예. 원을 받아도 예.
뭐 20만 원 내고 200만 원을 받아도 20만 원을 내야 하는 예.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고용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주시에서도 이제 긴급 재난비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아, 그럼요. 너무 좋죠. 저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것도 그렇고 많은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이제 그런 거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짧아서 시간이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조금 전에 통화를 했던 학습지 교사도 그렇고요. 택시회사 상무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지만 거기서 일하는 많은 택시기사도 분들 이런 분들이 혹시 거기에 지금 해당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선 택시는 버스는 이미 이제 공공 영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데 사실은 택시는 아직은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렵고요. 특히 예. 법인 택시가 가장 어려운 지경으로 현재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가 다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아마 일부는 꽤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학습지 선생님들도 이제 소득도 소득이지만 또 재산을 또 따져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걸 한다면 일정 부분 또 포함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고 정교한 기준을 마련해서 선별을 해야 되겠지만 네. 쉽지는 않은 작업이 될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이게 뭐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또 시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빠져서도 안 되고 예. 또 가선 안 될 예산이 가는 것도 또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준하는 그런 비상상황실을 만들어서 조만간 저희가 이제 상담도 하고 또 기준 이런 것들 명확히 저희가 밝히게 됩니다. 굉장히 시뮬레이션을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한 2, 3주 뒤면 정확하게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4월 달이면 지급이 혹시 될 수 있습니까? 예, 4월 중이면 지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방금 전에 들으신 대로 시민들께서 원하는 게 간절히 필요한 게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현금이 이제 현금 형태의 직불카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이랑 다름없기 때문에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거로 예. 생각을 합니다. 그 카드 형태로 지급을 하게 되면 혹시 소비처가 뭐 대형마트라든지 큰 온라인 쇼핑몰 이런 데도 가서 소비하면 됩니까? 아니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또 유흥이라든지 뭐 대형마트나 그런 데는 해당되지는 않고요. 예. 예, 가급적이면 전주 권역 내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그런 그 제한을 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어려운 점이 만약에 카드를 분실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것까지 저희가 아주 세밀하게 준비를 현재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하미 교수님 어떻습니까? 전주시의 이런 정책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네. 앞서 통화 연결된 두 분의 전화를 들으면서도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뭐 코로나19 그 지역 내 감염 확산 이후로 우리가 방역이라고 하는 그 위기와 또 다른 한 축으로 경제에 관련된 문제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예.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예.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텐데요. 그래도 어떤 고소득자나 그 정규직의 급여 생활자에 비해서는 앞서 우리들이 언급했던 것처럼 그런 그 특별히 더 어려운 더 어려우신 분. 두 가지 무료의 계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 가지는 대표적으로 자영업자라든지 영세업체들을 포함한 소상공인 부류가 될 것이고요. 예. 또 한 부류는 기존의 어떤 정부 수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라든지 실업자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어떤 비정규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저소득의 취약계층이 될 것입니다. 예. 지금 이번 중앙정부라든지 그다음에 전라북도의 추경 편성의 예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지금 시급하게 이러한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예. 그리고 또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예. 준비가 되어져 있고 거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도 했을 때 두 번째로 제가 언급한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어떤 그 저소득 취약계층들, 이분들은 이번에 특단의 이 추경의 예산 편성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그 혜택을 받는데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질 예. 위험성이 있다. 예. 이런 측면을 고민하는 것인데요. 예. 바로 이번 전주시의 어떤 그런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런 정책은 바로 이런 분들에게 어떤 긴급 수혈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는 예. 예.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른바 그 대상자를 핀셋처럼 딱 집어서 그분들에게 뭐 지원해 준다 이런 건데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분들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혹시 이견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이 현장에서 솔직히 우리 그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대변을 해야 될 말이 엄청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또 예. 그 많은 얘기를 또 예, 할 예. 수도 없는 나중에 또 부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우리 그 회원분들한테 참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가 큰 뜻에서 보면은 사실 그 논란이 좀 있습니다. 예. 논란이 좀 있어요. 왜 또 중복되는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중복은 피하겠다고 하시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방금 들어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또 연구를 또 하고 계시고 이제 그런데 옛날부터 어려운 이런 재난 사태가 일어나면은 긍휼미라는 게 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쉽게 해서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참 좋은 정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두 가지를 하고 싶은 얘기는 예. 진짜 꼭 필요한 분, 예. 긍휼미가 들어가야 할 분, 소유받는 분한테 이게 들어가야 된다. 예. 그래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그분 꼭 들어가야 수혜를 볼 수 있는 분한테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전주시의 또 세금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돈은 250억이라는 이 돈은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돈이 돌아야 된다. 제가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좀 시장님과 대화를 나눴던 중에 포함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특별히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250억은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미 시스템을 좀 거의 다 갖춰놨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복지 측면도 있지만 또 경제 측면도 아주 다분합니다. 예. 3개월 동안에 전주 내에서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이 넘어가면 이제 다시 저희가 환수가 바로 되는 거기 때문에 3개월 내에 전주에서 이제 소비가 되어야 되고 길거리에 지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동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50만 원을 가지고 내가 5만 원씩 10번을 나간다면 뭐 이제 다른 한 분하고 더 나갈 수 있지 가져가고 그럼 10명이 10번 나가게 되면 2명이 10번 나가게 된다면 벌써 20차례를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곱하기 5만 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막 5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길거리도 활성화될 거고 결국은 250억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로 다 가는 거기 때문에 2차, 3차 효과까지 저희가 볼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 기본적인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자금도 지원이 되고요. 또 이분들이 소비를 함으로써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매출을 좀 일으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소기업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얘기 조금 밀어놨던 부분을 좀 마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도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을 지금 8조 5천억 정도 지금 편성을 하고 준비를 정부가 예산을 내놨는데 그중에서 중소기업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 화면으로 좀 보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자세하게는 못 썼습니다만 화면에 좀 한계가 있어서요.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 지원에 2조 4천억 원 정도 지금 쓴다고 하고요. 긴급 경영 자금으로 2조 원 더 확대하겠다. 또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로 2조 원 확대하겠다. 등등 이외에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굵직하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저런 정부 발표 보시고 직접 일선에서 뭐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 어떻게 느끼십니까? 피부에 와 닿으십니까? 예, 옛말에 제가 자꾸 옛말을 하는데 소 잃고 유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필요할 때에는 바로바로 이게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저게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이상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지쳐간다는 얘기죠, 이게. 예. 그래서
그런 이 빠르게 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이 정착을 하든지 도입을 하든지 해서 예.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이랄지 또는 뭐 여러 군데 정부랄지 또 지자체에서 이런 대출 그런데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줄 서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가 돼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고 필요할 때 바로 투입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딜레이, 그러니까 지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연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또한 까다롭습니다. 조건도 까다롭고요. 까다롭고 그리고 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예. 중기업이나 소기업이나 이 소상공인들이 조건이 좋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 6등급 이내에 들어오면은 언제든지 5천만 원, 7천만 원 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쉽게 해서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예. 문턱이 높기도 하고 또 수요가 너무 많아서 기다리는 시간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기업, 소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돈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그 회사가 좀 힘이 들으니까 은행이랄지 그런데 정부의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저리자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신용 평가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뒤떨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그쪽에서도 자금 쉽게 얘기해서 상환 능력을 보고 대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은 참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두한정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조금 맥락에서 맞닿는 얘기를 부분을 저희가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만나보시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경영자금을 신청하러 온 소상공인들이 전북신용보증재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늘 바로 생계형 자금을 받고 싶지만 상담은 20일 뒤에 이루어집니다. 보증 상담을 신청한 대기 인원만 2,200명을 넘기 때문입니다. 31일 날 이 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12시 이후에 상담 가능하니까요. 자세히 읽어보시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취급하는 신용보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특례보증은 200억 규모로 이율이 1.3%로 저렴하지만 시행 이틀 만인 지난달 초 소진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특례보증은 전국적으로 1조 원 규모로 이율은 2.3에서 3.4%인데 전북은 벌써 1,571억 원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북에서만 신청 한 달 만에 1,700억 원의 보증 상담이 이루어진 셈인데 평년보다 무려 4배가 많은 수치입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닌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재단을 통해 긴급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예. 저게 주로 이제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이제 하고 있는 일이기는 한데 사실 전주시에서도 이번에 특례보증 일부기는 하지만 좀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내놨죠. 저는 어려움들을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가져보는데요. 예, 뭐 정부나 광역, 기초 따질 거 없이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마음이 너무 무겁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요. 우선 이제 절차도 굉장히 복잡한데 아마 절차는 반절 이상으로 꽤 당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예산 구매도 이번에 전라북도 추경에 했고 전주시도 추경에 했기 때문에 예산도 대폭 저희도 한 100억 정도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금리가 너무 높게 하시는 분들은 좀 저금리로 낮춰가는 저희가 이제 징검다리 이제 대출도 저희가 또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 육성 자금도 저희가 이번에 하면 167억 정도 저희가 확보가 되고 그리고 또 사회보험료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틀들이 좀 맞춰지는데 이게 아마 전반적 총량으로 보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예상컨대 또 추경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차나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절차를 줄이는 일들과 그래서 이제 전북 신보도 아마 인력이 좀 더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차는 많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제 음식점 이런 데를 가보면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은행 이자,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 그다음에 공공요금은 사실은 손님이 안 오면 물은 상수도는 적게 쓰지만 예. 전기 요금은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공공요금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커서 예. 이번에 전라북도하고 전주시가 반반 부담해서 예. 연매출 2억이야 중소상인들에게는 공공요금으로 3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이번 예산에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 지원액이 전주시의 경우를 보니까 예산 편성된 게 134억 이렇게 돼 있더군요. 예. 예, 예. 예, 그렇게 지원할 예정이시고요. 다만 지금 이제 어려운 것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전주시도 상수도 요금을 지금 반으로 30% 가량 내리고 있고 전주시에 가지고 있는 모든 공공건물 주차는 이미 다 무료로 다 했고요. 예. 전주시에 가지고 있는 건물도 다 임대료를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예. 전주시뿐만이 아니라 은행도 이자에 대한 좀 어느 정도 같이 사회적 책임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가스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 우리 모두가 좀 같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자금 지원의 양을 좀 많이 늘리는 것, 그리고 문턱을 좀 낮추는 것, 그리고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빨리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좀 핵심인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까? 대표님 어떻습니까? 지금 그 정도로만 지금이라도 내일부터라도 그래,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예.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할 걸로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 앞서 얘기한 모든 부분들이 급한 게 다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경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일단은 써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식당이 됐든 아니면 호텔이 됐든 아니면 거기에다 적정하게 벌어서 적정한 세금을 내고 그게 다시 전주시 재정으로 가고 이런 게 이제 기본인데요. 이 기본이 지금 깨져 있습니다. 예, 예. 네, 깨져 있는데 여기서 가장 소비를 지금 해야 되는 분들이 소비 능력이 아예 없어가지고 예. 지갑에 돈이 없다 예, 이렇게 예. 좀 보시고 예. 좀 사안이 급하니 좀 급하게 이걸 좀 중점적으로 처리를 좀 하면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예, 그렇게 소비를 일으켜 보자고 지금 전주시에서도 네. 긴급 재난비 같은 것을 지원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주 좋은 거죠. 예, 예, 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뭐 경제가 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포감이 굉장히 지금 조성이 돼 있고 활동도 위축돼 있고 물론 이게 어느 정도의 전파 차단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과의 적정한 접점을 잘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아주 참 어렵고 복잡한 얘기인 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진정시키고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몽의 수준으로 함께 하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 동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방역의 효과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만 지금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어떤 경제의 위기로 예. 치닫게 되는 어떤 이런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어떤 방역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예. 저희들이 또 이런 어떤 소비 촉진을 무조건적인 소비 촉진을 지금 권장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민관의 어떤 구분 영역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그리고 지역민들이 방역 체계의 자발성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최대한의 신경을 쓰면서도 예.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의 그 피가 돌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소비의 어떤 그 의식 운동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뭐 일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재난 기본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이것을 또 선심성 어떤 그런 그 단발 대책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저는 예. 기본소득이나 아니면 또 경남의 김경수 도시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재난 기본소득의 어떤 그런 방향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예. 예. 전체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해서 경제 위기를 통해서 가장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그 긴급 수혈의 역할에 예. 재난 기본 소득을 통해서 그분들의 예. 생계에 어떤 파국을 막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고 또 이 제도를 한시적인 이 제도를 통해서 앞서 김 시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의 한시적인 어떤 지원 정책을 통해서 3개월 동안 그것들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예.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지역 경제에 어떤 경제 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측면.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그 의료 체계에 따른 그 보건 위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역민들이 함께 해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정말 지혜롭게 알겠습니다. 어떤 그런 소비의 문화를 함께 병행하는 것들은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요. 요즘에 뭐 그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많이 하지만 방역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경제가 좀 힘들어지는 것 같고요. 또 경제를 좀 살리자니 방역이 좀 구멍이 생길 것 같은 거고. 이 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예, 특히 뭐 전주는 아시다시피 1년에 1,000만 명 정도 오는 관광이 아주 거점 도시고 더구나 올 초에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이 됐고 또 특히 이제 기생충이 그 전주에서 한 60% 정도 세트에서 촬영되면서 영화. 예. 올해 전주 국제영화제가 아마 역대 뭐 계속 역대 최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해외에서도 많이 올 거라는 기대도 굉장히 컸었고 예. 또 한옥마을이 임대로 인하운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오시려고 준비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 부푼 기대 속에 이제 코로나 위기가 오면서 오히려 더 상처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뭘 덜 하겠다, 뭐 방역 덜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사회적 거리 두기는 두기대로 하지만 또 소독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소비 진작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올해 영화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은 분들은 해외에서 이제 대한민국 입국 제한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감독도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을 테니까 그냥 내년으로 넘기자 이런 이야기 있었지만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어쨌든 전주가 가지고 있는 축제 이런 문화적 힘은 저희가 최대한 발휘해서 어쨌든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립할 수 현재로 봐서는 양립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경제도 살리고 또 방역도 해야 되는 두 개가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또 해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사태가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거나 종식이 된다면 지금 현재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나중에 매출을 뒤에라도 뭐 하반기에라도 좀 일으키기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관광업계 같은 경우에 뭐 죽었던 행사를 뭐 다시 좀 후반기에 살린다든지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지금 이제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절대적으로 사실 그 뭐라 그럴까나 코로나19 그 트라우마 틀림없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종식이 있어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뭐 대표 이제 국제 영화제라든지 아니면 전주시가 이제 그 관광 거점 도시가 이제 어렵게 사실 선정이 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최대한 발휘해서 축제든 못했던 행사를 갖다가 일단은 없더라도 그걸 갖다가 진행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불안의 심리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고 그다음에 참여의 기회도 조금씩 열어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년의 상태로 다시 경제가 복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뤄뒀던 뭐 축제든 행사든 이런 거 하반기에 한다든지 또 없었던 것도 새로 한번 만들어서 기획해서 하는 그런 방안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을 이해하고. 맞습니다. 전주 기자님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좀 소강 상태 접어들었을 때 어떤 조치가 좀 있기를 바라십니까? 지금 현재로 볼 때에는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이 사태가 종료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중소기업인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든 분들이 다 한결같이 우리 지금 정부를 믿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서로의 사회적 거리두기랄지 그리고 또 몸이 안 좋을 때에는 가급적이면은 나오지 말고 집에서 좀 쉬어라. 그리고 또한 중기업이나 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몸이 안 좋으면은 쉬어라 집에서. 왜? 첫째고 둘째고 건강하면은
이 감기도 안 오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볼 때는 우리 중기업이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 사태가 그렇게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또한 우리 그 정부에서도 그렇게 또 개몽을 또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종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종결이 되면은 바로 경제는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거기에 따른 미리 사전에 이럴 때 우리가 나름대로의 유축되지 말고 예. 항상 지금 현재 이 위기는 곧 코로나 이 사태는 곧 종결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을 생각을 하고 항상 나름대로의 사업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항상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절대 오래 가지는 않는다. 예.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 항상 그 알겠습니다. 꿈을 키우고 우리 함께 해보자. 그런 식으로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두 회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부연하고 싶은 것은요. 자연스럽게 마무리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어떤 세계적 대유행, 어떤 팬데믹으로 가고 있어서 좀 예.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어느 시기에 분명히 이것이 이제 그 좀 진정되고 안정화되는 상황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때 개인이 됐던 소상공인이 됐던 기업이 됐던 이때까지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견뎌내 줘야 예.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위기의 시기를 끝나면 경제적 회복의 어떤 급반등의 시기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예. 그런데 개인이든 소상공인이든 알겠습니다. 기업이든 그 위기를 이겨내면서 살아남아야 그때 그 경제적 회복 시기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때까지 그들에게 생존할 수 있도록 경제적 알겠습니다.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정책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김 시장이 마지막 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저희 2000년 공직자가 24시간 방역책이 아주 공고히 해서 저희 최선을 다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 위기가 사회적 또 재난이 오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또 가장 늦게까지 고통을 받는 게 바로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준비도 저희가 아주 단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어려울 때 이번 전염병을 결국은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되지만 그 거리 속에서 또 저희가 사회적 우정을 쌓아가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어려울 때일수록 더 저희가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의 공동체를 제대로 복원해서 이 코로나 위기 반드시 경제 위기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분께서 말씀하신 얘기 중에 희망, 격려, 또 연대 이런 얘기가 귀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다 보면 머지않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라는 또 하나의 희망을 가져보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이렇게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